지코가 곡에서 이런 가사를 쓰기도 했고, 힙합씬의 리빙 레전드죠. 드렁큰 타이거가 이런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화나 팬이에요. 화나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처럼 래퍼들에게 리스펙 받는 화나의 인생은 항상 순조로웠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굴곡이 많았는데요. 쇼미더머니 3일 전 하차 통보부터 공황장애까지 래퍼 화나의 굴곡진 스토리 시작합니다. 1985년생 본명 김경환, 초록색을 좋아하던 한 아이는 소울컴퍼니를 거쳐 현재는 데이토나에 속해 있는 래퍼가 되었습니다. 활동명인 화나는 학창시절 친구들이 부르던 별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죠. 그의 첫 음악 활동은 칼날이라는 래퍼와 최적화라는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하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프로젝트 팀을 끝내며 2005년 EP 앨범 브레인스토밍으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힙합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던 시절이 아니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으나 화나는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요. 2005년부터 활동을 오랜 기간 한 화나였기에 나름 힙합씬에선 인지도가 쌓이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쇼미더머니 첫 시즌을 제작할 당시에 화나에게도 연락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화나 입장에선 어이가 없었겠죠. 작가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이 황당함을 털어놓고자 전화를 겁니다. 친한 형인 팔로알토에게요. 화나의 이야기를 들은 팔로알토는 붕괴를 하였고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쓰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나와 팔로알토 쇼미더머니 사이에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무슨 일인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화나는 반 쇼미더머니의 이미지가 강해졌는데요. 시즌2의 매드클라운 무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면서 제작진과 다시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었죠. 쇼미더머니 2개 시즌의 성공에 힘입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화나에게 제안이 왔다고 하는데요. 심사위원이면 나갈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나 참가자로 나와달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도 참가자로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고, 그렇게 또 한 시즌이 지나가게 됩니다. 대망의 시즌4, 드디어 화나에게 심사위원으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죠. 반 쇼미더머니 이미지와 개선되지 않은 방송사의 시스템이 마음에 걸렸지만 심사숙고 끝에 결국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미팅을 하고 최종 촬영만 기다리던 화나에게 3일 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화나씨, 죄송한데 화나씨 말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교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나 대신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래퍼가 그의 친한 형인 팔로알토였죠. 만약 화나가 교체되지 않고 방송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한국 힙합 역사에서 중요한 레이블 중 하나로 평받는 레이블이며 MC 메타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소울컴퍼니에 화나도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소울컴퍼니에는 더콰이어, 매드클라운, 키비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속해 있었는데요. 인기도 많아서 매출을 억대로 찍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몸집이 너무 커져서인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경영 방식에 대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하죠. 결국 2011년 화나를 비롯하여 더콰이어, DJ 웨건 등이 탈퇴를 하고 2011년 11월 27일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소울컴퍼니가 해체되었습니다. 탈퇴 직후에는 화나는 인터넷 방송에서 소울컴퍼니 시절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전투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음악 인생 대부분의 기억은 소울컴퍼니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배웠고 성장하게 해준 레이블이었다고 하죠. 지금은 공연장에서 만나면 반가울 정도의 사이이긴 하나 재결합의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소울컴퍼니 탈퇴 후 화나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 문화 공간 하나를 설립하는데요. 그 공간의 이름은 어글리 정션입니다. 화나는 힙합 아티스트들에게 성공의 길이 쇼미더머니 하나처럼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고 미약하게 남아 다른 길을 하나도 내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어글리 정션의 설립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을 통해 G2, 오웬 오버도즈, 던말릭 등이 공연을 하며 경험을 쌓기도 하였죠. 어글리 정션의 어글리는 마이너한 성향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평가된 존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키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던 중 화나에게 시련이 닥치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걸리는 병이죠. 공황장애가 온 것입니다. 심지어 공연 후기에서도 화나가 힘들어 보인다, 아파 보인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악화되기도 했죠. 이후 약을 먹으며 극복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황장애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겼는데 2018년 9월 예고에 없던 새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화나가 자신이 느낀 체험을 직접 기록한 수기형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앨범의 섬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공황을 겪은 화나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간접적으로 남아 알 수 있죠.
이 앨범 발매 후 화나에게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2020년 5월 화나의 인스타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예비 신부는 작사, 작곡 및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이승지 씨였는데요. 현재는 페이브라는 브랜드의 디자이너 겸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나의 가장으로서 생활이 시작되었죠. 화나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라임 장인인데요. 힙합에서 라임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화나는 버블진트와 피타이과 함께 라임 3대 천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화나의 곡 중 라임이 돋보이는 곡은 아마 이 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사 전체에 모음이 아와 이밖에 없거든요. 이 땅 위 자리 잡기까지 차디찬 시각이란 비탈길과 신랑이 괘씸하지만 비난이 간질 딴지 사이 만신창이 당신하니 바위 앞에 가위. 확실히 라임이 들어가니까 랩이 멋있네요. 그리고 라임과 가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나와 정반대의 래퍼가 있는데요. 레원입니다. 레원의 가사에는 의미가 없고 청각적 쾌감만을 극대화하는 스타일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화나에게 레원의 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나가 자신과 정반대 스타일인 레원의 랩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예상했죠. 하지만 화나 본인은 레원의 랩 스타일에 대해 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별로였을 것 같은데 방향성이 너무 확고해 보여서 신선하고 재밌었다 라고 평을 하며 모두의 예상을 깨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화나에게 예전부터 잘한다고 칭찬을 하던 래퍼가 있었습니다. 그 래퍼는 원래 그런 칭찬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화나도 그에게 칭찬을 받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래퍼는 더콰이엇입니다. 소울컴퍼니에서 함께 소속되어 있었기에 둘은 친한 사이인데요. 어느 날 화나는 더콰이엇의 작업실에 녹음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염따가 같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염따와 더콰이엇은 조만간 회사를 만들 것인데 화나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그 시기에 화나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더구나 자신이 신뢰하는 더콰이엇이 함께 있었기에 제안을 승낙했다고 하죠. 그렇게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데이토나로 공식 합류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화나는 2021년에 그가 만든 어글리 정션을 철거했는데요. 당시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를 소개했다는 점은 보람찼지만 자신이 그들의 성장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죠. 이처럼 화나는 힙합의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한 아티스트인데요. 쇼미더머니가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화나의 소망이 언젠간 꼭 이뤄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